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보면 추풍낙엽, 설상가상, 진퇴양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쉽지 않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물가지표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상승, 나스닥은 0.21%, S&P 500은 0.59%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시장을 짓눌렀던 키워드는 여전히 긴축과 경기 침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지수 중심의 대형주들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2일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러져 내리면서 레벨 다운이 진행됐고요. 특히 어제는 장 막판 낙폭을 키우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231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이번 한 주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지만 또 빠르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어제장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하루가 만들어지면서 장 막판 3%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3.3% 급락하면서 691선, 700선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오늘 아침에 위원님이 떡을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지수가 좀 막판에 좀 안 좋긴 했는데 네.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이제 집중되는 한 주였죠. 무엇보다 지수는 좀 떨어지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중국 소비 관련주 그래도 꽤 견조했어요. 실리콘트라든지 벌써 제 바닥 대비 30% 가까이 한번 올라왔었고 지금 F&F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주식은 항상 악재 나오고 올라갈 때가 가장 좋은 거고요. 호재 나오고 못 갈 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1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춘제도 예정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마스크가 완전히 지금 해제가 안 됐는데 아마 올해 내년도죠. 1월 달부터는 해제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계속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비 관련주들이 내년도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장은 또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테고요. 반대로 이제 최저금리일 때는 지금처럼 올해 작년도에 파월 의장이 금리 1%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4%대 중반대까지 올렸어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최저금리일 때는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비 관련주들을 좀 이제 물줄기를 또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전기차 소재 쪽이 이제 올 한 해 좀 굉장히 주도를 많이 했는데요. 거의 막판까지 주도를 하네요. 예.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라온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과열권에서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미래 나노텍. 이 종목이 올해 제가 이제 하반기 역시 레전드 종목으로 탄생한 종목이죠. 예, 상반기에는 하인크 코리아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미래 나노텍이 있다. 제가 올 한 해 진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다 공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미래나노텍도 3천억 정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산화 리튬 관련 중에선 찐수혜주가 아닌가. 이거 말고는 할 게 믿을 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믿고 보는 싹쓸이. 믿보 싹 종목이죠. 그만큼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공급 계약한 게 없단 말이에요.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나중에 공급 계약 안 하면 꽝이거든요. 그만큼 이 수사나 리튬 관련 중에선 미래나노텍을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대규모 공급을 하고 있고 이미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밑보싹 종목이다. 대신 지금은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6,000원대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설명드렸던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소재 쪽은 매수권을 좀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이제 다른 업종군들을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막판에 코스닥이 투매가 나왔는데 간밤에 이제 다우증시가 좀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 때는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분명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인가? 지금 4%대 이제 중반대잖아요. 5%대 초반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도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히 이 주택 판매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판매량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어요. 신규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들도 주택 지표가 3개월 뒤에 지표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3월 달 때 정도가 그때부터 드라마틱한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FOMC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드라마틱한 장세는 3월 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리고 수산화 리튬 관련주 강세, 그리고 이번 주 힘들었던 시장까지 한 번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방송은 믿고 네. 보는 싹쓸이 방송이죠. 예,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제가 다음 주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금리 인상 이제 정점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물가, 간밤에도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둔화가 크게 되지 않았다. 예상치보다 이제 부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인 것 같아요. 이제 물가 같은 경우가 분명히 수개월 동안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이제 목표치 최종금리의 5%대 초반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초까지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역시 이제 내년 1월 달, 2월 달 나올 만한 재료 업종들을 잘 보시면서 실적이 앞으로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예요. 테마가 형성될 만한 기업을 찾는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에 급증할 만한 업종군들을 잘 포착해서 바닥에서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보자. 이 관련주들까지 지금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말씀을 해주실 거죠? 예,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예. 하고요. 예. 다음 주 또 올해 폐장을 앞두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기본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타 대신 선물을 주실 산타 정지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오늘 좀 기법 강좌를 또 준비해왔는데요. 이번 방송이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일단은 좀 이제 쉬고 내년 초에 또 찾아뵐 텐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쯤에 초반쯤에
어떤 게 한번 움직일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마지막이고 내년도부터도 주식 싹쓸이는 계속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S 이제 2023 핵심 키워드 이 메타버스 XR 헤드셋 아마 요게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아침이라서 좀 약간 목이 잠겼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XR 헤드셋, 메타버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새로운 거에 환호한다. 우리가 이제 2000년도 때 인터넷에 환호했듯이 닷컴 버블, 뭐 재벌집 막내들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뉴 테크놀로지 뭐 수십 배 올라갔다. 그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2000년도 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주식을 접해봤거든요. 주식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주식은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비정상적으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블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계단식으로 조정받아가면서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0년도 때 인터넷이 있었죠.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있었죠. 2020년도 이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기차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이 참전하는 분야예요. 삼성이 참여하는 분야고요. 반도체의 대장, 스마트폰의 대장, 이런 굵직굵직한 IT 기업들, MS까지도 참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2023, CS 2023에서 이번에 새롭게 주제로 추가가 됐어요. 작년도까지는 이제 이 CS 2022에서 주제가 메타버스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웹 3.0 메타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기기가 선보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오늘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LG이노텍인데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하단 추세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아직 쓰리바닥 형성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만간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와 함께 애플 쪽의 3D 센싱 모듈 쪽을 독점 공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메라 모듈 쪽에 1조 7천억 가까이를 대규모 또 시설 투자 들어간다 얘기 나오죠. 이 기업은 약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친 기업 같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왜 3D 센싱 모듈로만 자그마치 앞으로 수년 뒤에 20조 원, 지금 한 해 매출을 그 분야 하나로만 달성을 하겠다. 제가 볼 때 허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3D 센싱 모듈은 메타버스 기기에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가고요.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 스마트폰을 독점한다. 메타버스 기기를 독점한다. 애플카를 독점한다. 허언이 아닐 것 같죠. 그만큼 FCPGA 같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도 지금 시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기랑 경쟁을 많이 하겠죠. 그만큼 LG노텍 이번에 새롭게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한 이제 고배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이번에 CS 2023에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품까지도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4분기에는 아이폰 판매량 둔화와 함께 중국이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좀 감소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봉쇄가 해제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시장은 항상 선행성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뭐라 그랬죠? 현재를 맞추느냐? 아니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잘하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대박이 터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단 추세 부근에서는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큰 게 부담이 없어요. 주식은 하단 추세 부근에서 공략을 하면서 720선 근접할 때 공략을 한다. 이게 주식 싹쓸이의 정석적인 차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G노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드려보면 아마 이 나무가가 아실 거예요. 제가 8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날이었죠. 과감하게
매수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못 가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3D 센싱 모듈, 스마트폰,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말도 못해요. 아마 LG노텍 같은 경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거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만한 기업이 아닐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랑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D 센싱 모듈이 전 자동차 IT 분야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드론에도 장착되겠죠. 드론에도 무조건 장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쓰임새가 많아요. 그런데 고부가 가치, 이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기술을 또 선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새롭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여기서 반등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지수 급락에도. 이전 저점 14,300원이죠. 이 부분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을 노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웬만해서 여기 이탈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신 이탈된다. 그러면 지수 때문에 이탈된다.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요? 아직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 봤을 때 아직도 꼭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코세스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CS 2023이 이번에 열리면서 아마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선 가장 주목받을 기업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2차 전지 장비까지 엮여 있거든요. 이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한 번씩 급등을 잘하는데 시간의 날짜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다시 눌러주긴 했는데 723 부근 밀집 국면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매출로만 한 해 매출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 근데 내년도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시대가 온다. AR 헤드셋.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뭐냐면 3D 센싱 모듈과 마이크로 OLED 쪽이거든요. 그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죠. 그래서 제가 이 AR 헤드셋 관련주는 3D 센싱 모듈과 역시 마이크로 OLED 관련주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코세스 같은 경우 마이크로 OLED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역시 LG 쪽도 이번에 테스트가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애플에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플의 커팅 장비까지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위치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번에 CES 2023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장비 재료까지 부각되면 내년도부터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시설 투자가 확대가 들어가고 세계 최초로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밀집 국면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세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면서도 조금 더 떳떳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임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릴 때는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차트나 수급이나 실적이나 재무 상태나 앞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 성장성이나 기술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 코세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가 지금 하단 추세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닥에서 제가 700선 돌파할 때 3,000원 초반대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 추세 부근에서 다시 720선 바로 아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포 매집 단가가 이제 이 효성화학이 2,500원, 그리고 대표이사는 4,000원 초중반, 요 라인대거든요. 요 밑에. 그 밑에 이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도 스마트 글라스 필름은 독점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협력회사죠.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도 만약에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죠. 미국 빅테크 기업이 애플일 수도 있고 MS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는데 내년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애플과 MS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되죠. 왜? MS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AR 헤드셋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신한인터텍은 삼성전자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MS이든 애플이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거죠. 그래서 세력들 들어왔고 차트가 720선 바닥권에 들어왔고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만큼 앞으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기업 계열사는 조금 더 믿을만 하죠. 코스닥 허풍 떠는 기업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코스닥 장 자체가. 그래서 항상 대기업 계열사는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CS 2023 여기에만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 AR 헤드셋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R 헤드셋 시장이 이제 진입이 되면서 커 나가면서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AR 헤드셋 제대로 된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시발점이 내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목하면서 꾸준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부분 시장은 새로운 거에서 환호한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산타 정지우 위원님의 정말 선물 같은 기법 강의였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075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 쓰린 속 좀 풀어주세요라고 일진 머티리얼즈 비중 25% 매수가 87,800원 주셨습니다. 보니까 어제 종가가 52,800원. 굉장히 속이 엄청 쓰리실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쭉 흘러내렸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요새 시장에서 뭐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배터리 업체들이 좀 약간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닌데 일단 지금 잠깐 이제 분석을 해드려 보니까 수급은 일단 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렉폴 업체로서 전기차 이제 소재 쪽에 독점적인 또 이제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87,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87,800원은 지금 바닥권에서 본 게 아니죠. 차트상 한 요 부근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저 722선하고 이격이 좀 위에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죠. 만약에 저 밑에 722선 부근 6만 원대 후반대에서 봤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한번 차트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한번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87,000원대는 그냥 흐르는 상태에서 보신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식은 흐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722선 부근에서 근접할 때 기회를 노려보든지 근데 거기도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거기서 스톱을 시키고 밑에서 봐야 되는데 722선 아래 침체권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죠.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고평가 국면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단기는 5만 원대가 지지권 같아요. 만약에 5만 원대가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5만 원대 회복되면 추가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거죠. 대신 지금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다우 증시도 지난주에 이제 어제 좀 반등이 나타났고 여기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대 단기 지지권 그리고 87,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722선이에요. 68,000원. 그 라인 때 이제 앞으로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일단 보유주를 갖고 있다가 7만 원대의 돌파가 이뤄지면 일단 본전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아예 미래 성장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이클이 있거든요. 크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면 다시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온 상태에서는 나중에 쭉 또 올라가는 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물줄기를 또 바꿔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추후에 매도 기회를 본전 이상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지지권만 참고한 상태에서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갖고 계신 물량을 홀딩을 하시고요. 5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르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또 방금 명언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주식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네. 것과 똑같다. 예, 이런 예. 명언까지. 이거 감사합니다. 명언이네요. 네, 물줄기까지 또 예. 잘 체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줄기. 네, 그다음 예.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이요. 매수가는요? 46,000원에 10%예요. 46,000원에 10%. 어제 네네. 종가가 45,550원이었거든요. 네네.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아, 어제, 바로 어제. 네네. 그럼 어제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어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많이 떨어져서. 네네.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걱정이 돼서 문의를 주신 거죠? 네네. 네, 제가 또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네. 이 종목 예. 하나솔루션 하면 또 태양광 대표 종목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바로 어제 매수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예. 좀 고민이 벌써부터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예. 상담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네.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뭐 나쁜 정보는 아니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태양광 모듈 또 1위 업체 하나큐셀을 보유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솔루션은 또 국민연금도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의 내용을 속속이 알고 있거든요. 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접해봤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뭘까? 이미 저는 공시도 보고 기업 내용도 보고 수급도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웬만한 기업들은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이 5만 원대 부근에서 임원이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이제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10배 이상의 고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사랑이죠. 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에 가입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생산할 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시장 자체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는 일단 구조죠.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도 4월달 같은 경우 주식 싹쓸이 이거예요. 주식 싹쓸이는 720선 아래에서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주포 세력 최대 주주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3만 원대 봤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도 안 했습니다. 왜? 더 크게 갈 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걸 접근을 안 했었는데 왜? 그때 당시 7월 달에는 저는 미래나노텍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아니죠. 급등을 하고 쭉 올라갔죠. 그런데 아마 투자자분이 공시를 봤으면 아마 9월달, 10월달쯤에 한번 매도 기회를 노려봤을 거예요. 왜? 최대 주주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720선 아래에서 바닥권, 밀집 국면 저평가돼 있을 때 주포 세력들이 들어올 땐 매수 관점으로 외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고평가 국면에서 주포 세력, 최대 주주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하루 떨어진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대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일단 추격 매도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저점 깨지면 안 돼요. 주식은 전저점 깨지면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저 밑에 200일선 41,000원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있거든요. 떨어진다가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 깨질 때는 일단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전량 보유하기보단. 왜? 위에서 샀기 때문에 전량 보유하다가 떨어지면 잘못되잖아요. 축소를 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추가를 하든지. 왜? 버릴 종목은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45,000원대 지지권 그리고 41,000원대에서 진짜 만약에 증시가 대폭락이 나온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37,000원대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723 부근에서 항상 바닥권에서 매수 기회를 항상 노려보시면서 만약에 37,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럼 40, 50%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지 중간에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저 위에 5만 원대 한 중반대 부분은 거기에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거기서는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위원님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데요. 전저점이 깨지면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00원이 지지권, 그리고 37,000원이 바닥권입니다. 5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오면 꼭 수익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바닥권에서 매수기에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1님의 종목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가 99,800원, 비중은 3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사연까지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어제 종가가 73,300원. 2차 전지 음극재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거의 1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7만 원대입니다. 연말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시원하게 좀 상담해 주세요, 위원님. 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이에요. 뭐 IT 부품부터 해서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재료와 함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표가 한 70배?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60배 정도. 그만큼 지금 이 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99,800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주식은 바닥에서 물릴 때가 있어요. 10%, 20%, 30%. 근데 중장기 꼭대기에서 물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중장기 꼭대기에서 물린 케이스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저 밑에 있을 때 2016년도, 2017년도 때는 이평선이 밀집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거래량이 밀집 국면에서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2021년도 때 시현되고 그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지지를 못 받고 깨졌죠. 10만 4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에서 올라갈 거를 생각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식은 위나 중간에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일이다. 그런데 이 9만 원대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거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4천 원대. 앞으로도 강력한 거기는 매도권이에요. 아닌 말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10만 원대는 또 바닥이 아니고 이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14만 원까지 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기준과 원칙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해서 제2의 대주전자재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0만 4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 매도권이라고 하셨고요. 위원님의 명언이 또 나왔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것이다. 명언 네. 또 하나 나왔는데 또 이것도 네.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요. 9,800원에 20%입니다. 9,800원에 20%요. 네,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며칠 됐어요. 근데 그렇게- 수익도 살짝 났는데 안 팔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네, 조금 갖고 이제- 계셨던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한 4, 5일 전에 한 것 같으네요. 한 4, 5일 전에 네, 네. 매수하셨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빨리 또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위원님 어제 종가가 9,330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종목을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뭐 요새 시장에서 뭐 리오프닝,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쪽이 강했잖아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욕심을 조금 더 내셔가지고 지금 살짝 손실을 네. 보고 계신데 예.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제 관심주는 아니지만 네. 좀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고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네, 너무 대표님 방송 고우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너무 좋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제 보니까요. 잉글우드 랩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미국 뉴저지 네. 쪽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괜찮아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혼자만 가는 것보다는 자회사를 인수해서 같이 끌고 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워낙 경쟁 업체들이 요즘에도 뭐 중국이나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OEM식으로 해가지고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기업 약간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주식은 항상 핵심적인 그 회사만의 이제 독점적인 또 기술을 갖고 지금은 화장품 쪽에 플랫폼 업체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 이제 MZ 우리나라 세대들도 그렇고 중국 Z 세대들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막 화장품을 사는 시대가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좀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좀 이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목받는 게 좀 더 온라인 이제 화장품 쪽에 플랫폼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아요. 왜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안 끌어도 되거든요. 만약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화장품 브랜드가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여러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판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의 브랜드가 꺾여도 다른 것도 입점시켜서 또 판매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튼튼한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설명드렸던 청담 글로벌이나 아니면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일단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좀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퍼가 높아요. 10배 이상이니까. 특히나 작년 실적 대비 올해는 좀 급감하는 모습이 순이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올라갈 때 지금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원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번쩍거릴 때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고점 부근, 10,000원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주식은 전고점 근접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권에서 거기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보든지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보는 게 원래 정석적인 매매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또 번쩍거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도 안 되게 뭐 16,000원까지 또 화장품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성을 바라지 마시라는 거죠. 정석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000원대 단기 저항권 그리고 돌파하면 뭐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12,000원대 720선까지 바라보는 거고요.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저점 부근 8,400원대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만큼 8,4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 일단 내년 1월 달에는 실내 마스크가 이제 해제 발표가 완전히 2단계 해제까지도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엔 춘제도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도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시면은요. 예. 그 10,000원을 못 넘기면 그냥 여기서 그냥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뭐 추가 반등을 내년 1월 달에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네. 집중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 명분이 네. 없어요. 저평가돼 있거나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적당히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10,000원대 단기 저항권 12,000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고요. 지지권은 8,400원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FNF 홀딩스입니다. 12월 19일에 매수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매수가 31,900원, 최고가 기준 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어제 종가가 31,300원,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정말 네, 예.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예, FNF 홀딩스 같은 네. 경우는요. 제가 원래 19,000원대에서부터 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품절주죠. 제가 이 품절남이라서 저를 이제 가질 수는 없고 이 품절주를 가셔야 되는데 왜 누구 이제 가질 수 없는
좀 그만큼 이제 많이 최대 주주 이제 주포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거. 최대 주주 이제 92%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기억나시죠? 하이크 코리아 품절주였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72%.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렸던 DNC 미디어도 품절주였죠. 유동 주식수가 300, 4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기업도 3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300만 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잘 버텼어요. 막판에 투매 나오는데도 이 정도 상당히 잘 버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F&F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5일선을 타고 이제 700일선 돌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죠. 2개월 연속.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F&F 홀딩스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제로 이제 춘제 끝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담 글로벌인데요. 이 종목도 19일에 담았고요. 매수가 1,850원, 최고가 기준 10%가 넘는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 종목 소개할 때 정말 네. 글로벌이라는 이름처럼 멋진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실적이 2배 이상씩 급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급증하고 내년 1월 달에 또 춘제 수혜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러 사업까지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9,800원대에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중기는. 그리고 단기는 12,000원대에서 저항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대 초반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8,900원 이탈, 9,8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 반등 또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바로 DNC 미디어인데요. 12월 12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 18,650원, 최고가 기준 40%가 넘는 배부른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이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어제 종가가 22,100원. 사실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 최고가 대비 흐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 웹툰주 중에서 대장주 관점이 있어요. 이 카카오 쪽에서도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도 품절주죠. 품절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품절주 양지사 올해 뭐 하이크 코리아 다 미쳤어요. 그냥 막 수백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DNC 미디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F 홀딩스 뭐가 보이나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보이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F&F 홀딩스 2개월 연속, DNC 미디어도. 그럼 내년도에 재료가 끝났을까? 내년도에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DNC 미디어 나 혼자 레벨업, 새로운 이제 이 웹툰을 갖고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까지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카카오 쪽에서 조금 일본과 지금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웹툰 시장 진출하고 있거든요. 손잡은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 바닥에서 지금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이 있을까요? 저는 품절주는 사랑이다. 오늘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품절주는 사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품절주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오늘 또 참고해 보시길 예.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바로 나무가인데요. 8월 29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 1,100원, 최고가 기준 83%가 넘는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수익은 큰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어요. 저에게는 정지우 산타가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산타 아저씨가 왔죠. 산타 아저씨. 예,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3D 센싱 모듈이 지금 앞으로 이 차후에 5년, 10년에 이끌 산업인 것 같거든요. 왜? 여기에 이 모든 산업에 지금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독점적인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릴 수 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죠. 이미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안착을 했죠. 14,000원 웬만해서는 안 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 폭락 나와도 안 깨잖아요. 오히려 반등 나오죠. 14,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이 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노려보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포착 종목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공개해 주세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LG 이노텍 오늘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종목 더 이상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오전 9시 M10W 온라인 유튜브 방송 포함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LG에너텍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뒤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예, 이 TY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아마 제2의 SY가 되지 않을까? 오. 아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SY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권에서 설명드릴 때 그때 3,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가는 기업물투였죠. 왜? SY도 장이 어려울 때 공격적으로 주포 세력들이 20억 가까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뛰었거든요. TIM 벌써 2주일 동안 자사주 매입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4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이에요. 장이 지금 2주일 동안 날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막 묻지마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믿고 보는 수급이죠. 최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꽤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 M10W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SY다. 정말 두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농슬라 TYM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센코라는 종목인데요. 센코요. 약코가 아니고 센코예요. 예, 그래서 이 센코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급이잖아요. 저는 항상 주포 세력들 들어온 기업들을 잘 보죠. 센코 누가 들어왔습니까? 포스코 쪽에서 250억이 24,000원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리픽싱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시비전환 가격이 대부분 현재가가 떨어질 때 조정이 나타나거든요. 아래로. 그런데 아무리 떨어져도 이 기업은 24,000원대 고정가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쪽에서 24,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고정가로 들어오고 대표이사의 2억 정도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12,000원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수급들이죠.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부분 역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전기차부터 해서 수소 관련 산업, 이 수소 센서가 모두 이 센코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심지어 SK하이닉스까지 뚫었거든요. 포스코 쪽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약코가 아니라 센코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잠시 셀 것 같아요, 굉장히. 셀 것 같다, 센코. 네, 그다음 종목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코자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코세스. 코세스. 그만큼 이 코세스 같은 경우도 이 뭐 재료가 너무 많아서 이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이 리페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죠. 2차 전지 장비 3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LG, 애플, 삼성. 근데 실적이 해마다 급증해요. 내년도가 미친 실적이 나올지도 몰라요. 네. 왜?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가 뭔가 이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지 몰라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만큼 이 코세스 같은 경우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를 주도할 종목이 코세스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신감 만땅이죠. 왜? 올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이제 내년 연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코세스까지 예.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 또 자신감 최고조인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있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예, 작년도에 제가 이제 M10W 연간 베스트에 이어서 올해 2연패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일단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왜 올해 제가 2연패 도전하느냐? 상반기에 한꺼쿠레가 있잖아요. 상반기에 최고 종목을 제가 잡아들인 거거든요. 하반기에 미래나노텍이 있잖아요. 하반기 최고의 종목. 물론 하이드로 리튬이 최고의 종목이긴 한데 그 다음 수산화 리튬은 정상적인 건 미래나노텍이죠. 최고 종목들을 잡았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M10W 대상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텐베거 종목, 이런 좋은 종목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우리 위원님의 무료 방송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삭스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쉬어가고 내년 1월 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삭스리! 삭스리!